마이너스 가정법. 만약이 없다면. 불평, 불만, 불행감은 플러스 가정법. 만약 뭐뭐가 있다면으로 만들어지고, 감사, 만족, 행복감은 마이너스 가정법. 만약 뭐뭐가 없다면으로 만들어진다. 삶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플러스 가정법을 마이너스 가정법으로 바꾸면 된다. 만약 더 큰 집을 사게 된다면, 5년만 더 일찍 승진했더라면, 아들이 전교 1등만 해준다면, 최고급 외제차를 한 대 더 갖게 된다면, 최고급 외제차를 한 대 더 갖게 된다면, 이처럼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플러스 가정법을 사용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다. 반면 만약 퇴근해서 편히 쉴 수 있는 이 집이 없다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다면, 아이가 친구도 없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이 먼 거리를 차도 없이 걸어가야 한다면, 이처럼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를 생각하는 마이너스 가정법을 사용하면 소유한 것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내게 신발이 없다는 사실을 슬퍼했다. 고대 페르시아 속담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라.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마리오 알론소 푸익은 자기 대면이라는 책에서 인생이 엉망이라는 환자의 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제 인생은 제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부인을 잃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남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제 아내는 건강합니다. 뭘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부인이 건강하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는 종이에 무언가를 쓰더니 큰 소리로 읽었다. 아내는 건강하게 살아있음. 의사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드님이 아프시다니 유감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상하시네요. 제 자식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의사는 아들도 건강함이라고 말하며 이를 종이에 적었다. 제가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해고되셨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직장을 잃지 않았다고 대답하려는 순간 이 남자는 그동안 자신이 잊고 지냈던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소한 일들 때문에 얼마나 일희일비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 의사에게 감사를 표한 후 진료실을 떠났다. 늘 곁에 있어서 그동안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 한 가지만 찾아본다면? 싫은 생각에서 벗어나기. 생각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대체될 뿐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롭다면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싫은 생각에서 벗어나기. 생각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대체될 뿐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롭다면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부정적인 생각을 억제하려는 그 순간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그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반동 효과라고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림자가 싫다면 빛을 향해 돌아서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싫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된다.
단점, 상처, 원망, 좌절, 우울. 나쁜 생각이 다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점, 감사, 자비, 사랑, 배려와 같은 좋은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대체의 원리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그저 뒤를 돌아 빛을 바라보면 된다. 존 하리차람. 플러스 먹물을 빼내려면 내담자. 선생님, 상처받은 기억과 나쁜 생각들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상담자. 여기 유리잔에 맑은 물이 있습니다. 먹물 한 방울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내담자.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상담자. 고무 주머니가 달린 스포이트를 건네주며 물잔을 맑게 만들기 위해 이걸로 먹물을 빼내 보십시오. 내담자. 이미 물에 섞인 먹물을 무슨 수로 빼냅니까? 상담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담자. 그거야 당연히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되겠죠. 먹물 한 방울이 컵 안의 맑은 물 전체를 검게 물들이듯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일상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검게 물든 컵에 맑은 물을 붓듯이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물잔 속 먹물은 무엇이고 먹물을 제거하기 위해 부어야 할 맑은 물은 무엇인가?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 기분이 처지고 울적한가? 그렇다면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라.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은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좋은 일을 해주라.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열등감 이론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울하다는 환자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울하다는 환자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우울. 그러자 환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들러는 다시 요청했다. 그러면 친절을 베푸는 상상만이라도 해보세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첫째, 초점이 자기 내부로부터 외부로 향하게 된다. 둘째, 통제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력감이 줄어든다. 셋째,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니퍼 아커 교수는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헬퍼스 하이라고 한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미소를 짓건, 작은 선물을 하건, 짐을 들어주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건,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를 하라. 패치 아담스. 자살하려 했거든. 그 정신병원이 내 생애 최고의 장소였어. 카린 피셔. 의사들이 잘해줬나 보지? 패치 아담스. 아니, 환자들 덕분이야. 그들을 돕다 보니 내 문제를 잊을 수 있었거든. 삶의 방향을 잃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후일 의료혁명의 메카로 불리는 게준트 하이트, 병원을 설립한 헌터 아담스를 그린 영화 패치 아담스에 나오는 대사다. 행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 달라이 라마 역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당장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즐겁기 때문에 웃는다? 성공과 행복의 비밀은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다.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일을 할 때 반쯤 미소를 짓는 것이다. 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거꾸로 웃으면 하는 일이 즐거워진다. 공자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소를 짓고 하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인간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대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정서의 중추설이라고 한다. 정서의 중추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표정과 같은 말초기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감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정서의 말초설이라고 한다.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하다. 앤디 앤드루스. 정서의 말초설은 근거로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공부, 일, 설거지, 청소. 하는 일이 무엇이건 반쯤 미소를 지어보라.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인다. 미소를 지으면 하는 일만 좋아질까? 아니다. 삶의 모든 측면이 좋아질 수 있다. 1960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대처 켈트너 교수와 그의 제자 대학원생 리엔 하커는 표정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에 착수한다. 그들은 여대생들의 졸업 앨범 사진을 분석해 아주 자연스러운 미소가 몸에 밴 여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여학생들로 분류했다. 그리고 30년 동안 스승과 제자가 대를 이어 두 그룹의 졸업사진 주인공들이 27세, 43세, 52세가 되는 해에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2001년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환한 미소의 주인공들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훨씬 더 건강하고 병원에 다니는 횟수도 적고 사망률도 낮았다. 또한 결혼 만족도가 높고 이혼율이 훨씬 낮았으며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이 50이 되어도 인생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한다면 거울 앞으로 달려가 거기에 누가 어떤 표정으로 서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다른 사람, 환경의 과거, 다른 사람, 환경, 운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를 선호한다. 반면에 과거, 다른 사람, 환경,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선택한다. 과거에서 벗어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래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꿔야 한다. 한 내담자가 말했다. 저는 3살 때의 일도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야단맞고 혼나고 구박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나 직장 상사 같은 윗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심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나서 그에게 물었다. 그럼 땡땡씨는 어떤 아들이며 지금까지 아버지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나요?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어린 시절에 아버지 탓만 하면서 살아갈 건가요?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구박만 받고 자랐다. 그래서 나는 대신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구박만 받고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바꿔야 한다. 어제까지는 내 탓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과거 사건으로 인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과거의 희생자가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더 이상의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다. 오른손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국립예술박물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다. 거짓말을 한 죄로 밧줄에 몸이 묶인 벌거벗은 여자 조각상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조각가 콘트레라스는 이 작품을 만들던 중에 섬유성 암으로 오른손을 잃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조각상이 완성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왼손으로 조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다.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다. 훗날 멕시코 사람들은 이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동안 그래서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탓했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생각의 각도를 바꾸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포기와 성장을 가르는 마인드셋. 왜 어떤 사람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다 포기하는 일에도 끝까지 도전할까? 자신을 바꿀 때도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때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모두 마인드셋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인드셋.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소심한 성격을 타고나서. 성격은 갈고 닦기 나름이야. 어느 쪽이건 당신의 생각은 옳다. 바뀔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바꾸려 하지 않고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자질이나 재능에 대한 마인드셋은 고정형과 성장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반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배움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결국 변화를 이뤄낸다. 우리 자신과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조금씩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당신은 옳다. 헨리 포드. 고정형 마인드셋을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바꾸려면 첫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대신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재능 및 자질을 고정불변하다고 믿는 대신 재능 및 자질을 갈고 닦기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셋째, 도전 상황에서 어차피 안 될 거라 생각해 미리 포기하는 대신 아무리 어려운 일도 누군가는 해낸다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든 도전할 방법을 찾아본다. 넷째, 실패할 때 실패를 변화 불가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는 대신 실패를 성공에 이르는 필수 과정이나 디딤돌로 여겨 더욱더 노력한다. 보여요. 잘 보여요. 다섯째, 타인의 성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 성공 사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고 배우며 영감을 얻는다. 지금부터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해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까닭. 문제가 생기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모든 문제는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 심각한 문제에 깊이 빠져들고 싶지 않으면 문제를 해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머 감각을 길러야 한다. 깊이 빠져들고. 어느 날 딸이 한 말 때문에 서운하고 화가 났다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어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꼬일 때,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해학적으로 바라보면 별일 아닌 것이 되고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199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는 이렇게 말했다. 유머야말로 현대 정신건강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프로이트 역시 웃음은 억압된 적대감을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정화시키며 유머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아한 방어기제라고 했다. 너무 깊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문제가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 심각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문제가 되고 해학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 링컨의 정적 스티븐 더글러스가 링컨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두 얼굴의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링컨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응수했다. 제가 두 얼굴의 소유자라면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상원 의원이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라고 조롱하자 링컨은 오히려 정중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시니 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완벽한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십시오. 아버지 솜씨를 따를 수는 없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 수선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그의 마지막 책 인생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때 좀 더 심각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재치 있게 대처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